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효성화학 들고 와봤습니다. 효성화학 브리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화학 섹터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관련해서 저도 이제 화학 관련된 종목들로 여러분께 추천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한 종목들이 꽤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승 캐파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있어서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오늘 효성화학 브리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핑 들어가기 앞서서 또 실전투자연구원 황장군방 많은 회원분들께 수익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하루에 100만원을 벌어 가셨네요. 키다리 스튜디오, 영풍정밀, MS오토텍, DSR 등 이런저런 종목들로 하루에 100만원씩 벌어 가셨습니다. 네, 또 요분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41만원 벌어 가셨고요. 네, 또 보시면 61만 8천원, 79만 7천원 이렇게 벌어 가셨습니다. 자, 또 요분 또 4월 22일 날 51만 9천원 벌어 가셨고요. 자, 하나기술로 또 20만원 벌어 가셨네요. 또 많은 종목도 아가방 컴퍼니, 키다리 스튜디오, EM텍 등등 괜찮은 종목들로 또 하루에 이렇게 28만 9천원을 또 벌어 가셨다가 코스모 신서제로도 23만원 벌어 가셨고요. 또 하루에 100만원 넘게 벌어 가셨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황장군 방에 오셔서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요, 괜찮은 종목들 시장에서 기관 수급 혹은 외국인 수급이 우량한 종목들을 추천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라는 것.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황장군이 시키는 대로 해서 4,899만 원이라고 하는 아주 큰 금액을 벌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황장군과 함께 매매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철저한 수급 분석과 기업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편안한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2개월에 44만원, 2개월에 44만원, 거기다가 제휴증권사 계좌 개설해 주시면 3개월에 44만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친구 추천 이벤트를 통해서 친구분을 추천하시는 분께 또 1개월 추가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총 4개월에 44만원, 4개월에 44만원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가격으로 여러분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이제 5월달 5월 초에 또 황장군 방에서 새로운 종가 베팅방을 신설합니다. 종가 베팅방을 신설하게 되면요, 요즘 종가 베팅으로 정말 많은 수익을 누려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9시에서 10시 20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종가 베팅 혹은 이런저런 주식에 대한 기초사항들도 여러분께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 오셔서 공부하실 분들 계시면 또 라이브 방송에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유튜브에 보면요, 여기 주식황장군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주식황장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종목에 대한 투자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많은 종목들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유튜브 주식황장군 오셔서 여기 구독 버튼, 이 빨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자, 솔루스 첨단세제 오르고 있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후에 제가 하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적중했었죠. 그리고 자, 삼성전자, LG전자 올랐죠. 삼성전자 올랐죠. 보령제약 올랐죠. SK이노베이션 올랐습니다. LNK 바이오 올랐습니다. 하나기술 올랐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올랐습니다. 태평양물산 올랐죠. 유니셈 올랐죠. 프리시전 바이오 올랐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올랐고, 초록뱀 미디어 올랐죠. 드림CIS 올랐습니다. 세방전자 올랐죠. SK이노베이션 올랐습니다. 기아차도 괜찮았죠. 삼강 MNT 올랐죠. SK바이오사이언스 하락을 멈추고 돌린 자리에 들어가면 무조건 먹는다 했는데 먹었죠. 그리고 센트럴인사이트 위험한 종목이라고 했는데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갔었죠. KCC글라스 올랐습니다. 시노믹트리 올랐습니다. 아이원스 올랐죠. 코나이 올랐죠. 금호석이 올랐죠. KMEC 올랐습니다. 우주일렉트로 올랐습니다. 코인테크, 삼성전자, SGC 에너지 올랐죠. 하림지주 올랐었죠. LB세미콘 올랐습니다. 윈팩 올랐습니다. 코렌텍 올랐습니다. 카카오 올랐습니다. 못 먹어도 30% 가까운 수익 충분히 가져가셨습니다. 카카오로도. 농우바이오 올랐죠. GST 올랐죠. PI 첨단소재 올랐습니다. ENDD 올랐죠. 동방 올랐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 당시에 추천했을 때 이후에 올랐었죠. 뮤직스튜디오 엄청 올랐고, DL 많이 올랐습니다. DL. 그리고 넵튠도 올랐죠. 코프라 올랐습니다. 캠트로닉스 올랐었고요. 한국단자 올랐고, 한양ENG 올랐습니다. 사이토제는 거의 더블 갔죠. 인지컨트롤스 올랐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오르고 있죠.
BI 첨단선이 올랐죠. 이렇게 제가 소개한 많은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기업 분석과 수급 분석과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되도록이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런 많은 종목들을 찍어드리고 있다. 특히 황장군 채널에 오시면요, 5월달에 공매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들에 한해서 공매도가 시작되는데, 황장군 채널에 오시면 공매도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들을 또 꽤 많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매도 걱정 없이 황장군 채널에 와서 괜찮은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해 가시는데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꼭꼭 잊지 마시고 주식황장군 유튜브에 주식황장군 채널 들어오셔서 여기 구독,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효성화학 브리핑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상승이 1파 상승이 나오고 2파 상승이 나오고 3파 상승을 하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고점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 레포트 하나 보고 갈까요? 네, 증권사 레포트 보시겠습니다. 네, 효성화학 관련해서 키움증권의 이동욱, 권준수 애널리스트께서 작성해 주신 효성화학 2021년 4월 26일자 오늘자 레포트입니다. 자, 효성화학은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베트남 프로젝트 대규모 캐펙스 투입으로 과거 인적 분할 시 중국 취저 후 NF3를 편입하지 못하였습니다. NF3 사업부 입장에서는 피눈물 난 상황이고요. NF3 사업부 합산 기준 세계 2위 생산 능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효성화학은 특수가스 관련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서 앞으로 효성화학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특히 올해 베트남 프로젝트 캐펙스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경상투자 및 일부 설비 교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년에 베트남 프로젝트의 온기 가동으로 영업 현금 흐름이 급격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투자비는 올해 대비 71% 감소한 1,000억 원 투자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미 투자 많이 해놨다. 이제 내년에는 투자할 것도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다가 중국 NF3 설비 인수에 대한 의지가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현재 효성TNC는 중국 NF3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2배로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라인 투자비를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자산 인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만약 효성화학이 효성TNC의 중국 NF3 설비를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효성화학의 전사 NF3 영업 가치는 5,000억 원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요. 현재 시가총액의 40%가 설명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NF3 플랜트의 경우에 세계 메이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의 주문 등을 획득하고 있고요.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75억 원으로 최근 급증한 시장 기대치를 재차 상회할 전망입니다. PP하고 PDH 부분 영업이익은 4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4% 증가할 전망입니다. 784% 증가할 전망. 여기에 동절기에 높은 LPG 가격 투입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선전기 보수 진행에 따른 물량 측면에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인데요. 여기다가 역내 그리고 역외 PP 업황이 호조이기 때문에 국내 PP 설비의 수입성이 급증했고요. 프로필렌을 통합하지 못한 베트남 PP 설비도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범용 제품 대비 수익성이 우수한 PPR이나 HPPB 등 PP 특화 제품, 폴리프로필렌 특화 제품의 수익성 증가도 PP, PDH 수익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기타 영업이익은 15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97.7%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TPA 사업 부분이 적자를 추적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방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 호조로 NF3 실적이 개선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또 LCD 업황 개선으로 TAC 필름 또한 수익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베트남 남부에 있는 카이맵 인더스트리얼 존의 PP, PDH 프로젝트를 건설 중에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PP를 60만 톤, 전 세계 네 번째가 30만 톤이고 다섯 번째가 30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PP를 60만 톤 그리고 PDH 60만 톤 뿐만 아니라 LPG 저장 설비 등을 부두 등을 포함한 일괄 생산 단지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할게요. 이 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프로젝트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이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베트남 남부에 있는 카이맵 인더스트리얼 존에서 PP하고 PDH 프로젝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PP 60만 톤 뿐만 아니라 LPG 저장 설비 등 그리고
구두 등을 포함한 일괄 생산 단지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4공장 PP 설비는 작년 2분기에 상업 가동을 시작했고 이제 5공장 PP와 PDH는 올해 2분기 말 완공하여 3분기부터 본격 상업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경우에 이제 효성화학의 PP 생산 능력은 120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고요. 아세안 내 PP 수급 여건이 세계 시장 대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VLGC 접안이 가능한 부두와 대규모 LPG 저장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도 용이하게 될 것이죠. 네. 그리고 원료의 대량 구매 및 보관을 통해서 원가 개선 효과도 추가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동남아시아 권역 내에서 수출할 경우에 관세 혜택이 존재함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에 견고한 영업이익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베트남 정부의 투자 혜택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수익성이 예상보다 훨씬 좋을 전망입니다. 특히나 1999년 세계 두 번째로 PDH 설비를 가동한 후 자체 공정 기술과 고효율 백금 촉매 등의 개발을 통해서 2015년 PDH 공장 두 번째를 설비를 신설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은 바이고 목표 주가가 65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목표 주가가 65만 원, 실적 추정치를 상회한 것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NF3의 영업 가치를 반영한 것이고요. 여기다가 베트남에서도 앞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목표 주가는 65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주 큰 폭의 상향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효성화학 차트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 차트 보기 전에 먼저 효성화학 관련해서 영업이익률 좀 보고 갈까요? 효성화학 영업이익률 보시면요. 자, 2019년 4분기 5.82%, 2020년 1분기 2.92, 2020년 2분기 0.83, 2020년 3분기 5.10, 2020년 4분기 4.2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높았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한 다음에 살짝 내려 있는데 자, 2021년 1분기 8.42.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가로 보시면 이렇게 V자 반등이 나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V자 반등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돈을 더 벌게 될 거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기 순이익 보시면요. 2018년도에 204억 원에서 2019년도에 878억 원, 2020년도에 마이너스 116억 원이었는데 2021년 추정치가 135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00% 단기 순이익이 100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1000% 상승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모멘텀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보시면 2020년 매출액 대비 2021년 매출액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 또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거의 4배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 4배가 증가할 것인데 주가는 아직 크게 엄청나게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도 보시면 유보율이 대단히 높은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쌓아놓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많은 돈을 쌓아놓고 앞으로 뭘 할지 신사업을 할지 투자를 할지 그런 것들이 또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차트 보면서 효성화학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거는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매매하고 21선 매매를 해야 된다.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 이런 거 설명을 해드리면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 5일선을 깨는 지점 보시면요. 5일선을 깨거나 21선을 깨면 반등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5일선 매매를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5일선과 21선을 같이 깬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또 5일선과 21선을 같이 깬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죠.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5일선이 깼을 때 한번 살짝 사고 5일선을 깼을 때 한번 사고 21선을 깼을 때 또 한번 산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번 샀을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50만원 정도 50만원 정도 노려보는 것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키움증권의 이동욱 애널리스트나 권준수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만원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중기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 4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까지는 한번 충분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가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지점 29만 2천원, 29만 3천원 요 지점을 깨는 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혹시 모르니까 일단 반 정도 손절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지점 26만 8천원 여기 26만 8천원이나 27만원을 깬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종목들 추천해드려서 많이 올랐는데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상투를 잡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 예상되는 실적과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앞으로 효성화학은 주가 상승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5일선 깨졌을 때 한번, 21선이 깨졌을 때 또 한번 이렇게 두 번 매수하신 다음에 중기적으로 보시면 50만원까지는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효성화학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